그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그저께 마쳤는데 우리 그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 양태 좀 어떻게 관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다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국갤럽 전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1위가 소통, 업무 보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18%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거를 뭐 좋아하시는 것 같고 중도층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정치에 대한 불신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일을 안 한다 그런 맞아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악마라다 일, 이런 것들. 일 열심히 하기는 해요. 뭐 노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현안에 파악해서 하나하나씩 지적하고 하는 것에 약간의 쾌감 그리고 좀 일 열심히 하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그래서 뭐 한 제 체감으로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던데 저도 몰랐던 포인트인데 업무 보고 시기가 원래 종전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초였다는 거예요. 1, 2월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초에 일이 안 되고 업무 보고 때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지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늦게는 3월에 부처의 업무가 스타트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12월에 업무 보고를 해주니까 연초를 깔끔하게 시작해서 새해 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국민 업무 보고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날 것 그대로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건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되면 피곤해지죠. 근데 국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고 이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 왜곡이라는 게 이제는 좀 통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만 떼가지고 이거야라고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가서 다 직접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 유통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했는데 홍보가 안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홍보의 핑계를 많이 대면서 막 홍보수석 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데 막 동접자가 막 3만 명 이상 나오고 동시간대에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막 우리 피해봤다고 싹 다 힘들었어요. 오히려 더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업무 보고 보느라고 우리 프로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책을 가지고도 홍보 핑계 댈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면에서는 너무 잘한 기획이고 전 앞으로도 이걸 좀 더 긍정적인 면들을 더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약간 군대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그 지휘자가 야 그냥 훈련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대충 해 그치. 이런 분위기면 전반적으로 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아까 김주인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노는 사람은 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낼 수는 없어도 잘했을 때 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노는 사람도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그 대대장님이 바뀌고 나서 훈련 때 잘하는 애들 포상류가 나갔다 해서 우리 대대에서만 거수자를 20명을 잡았어요. 거동 수상자를. 네. 거동수 훈련 나가가지고 야 다 잡자 해가지고 전 포대가 합심을 해가지고 다 잡아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상 필벌은 확실해야 돼. 포상휴가도 있지만 통닭이 제격이죠. 그때 통닭 많이 먹었어요. 통닭으로. 예. 포상을. 아니,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업무 보고에서 유지됐던 기간 같은 것들이 이후에 정책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은 언론들이 사실 많이 우려했습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이게 1,500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그 기본적으로 아주 세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아니 뭐 그냥 말만 한 건 아니고 구두 개입뿐만이 아니라 뭐 정책적인 뭐 집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왔을 때 양도세가 한 20% 이익보험과의 2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돈을 좀 풀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확인은 해주지는 않는데 그렇군요. 달러 개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사실 외환보유고가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언론에서도 지적했거든요. 지금 딱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외환보유 늘리고 있냐 한국이. 풀어야지 빨리 시장에다가. 근데 이제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거 저거 찔끔찔끔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구두 개입도 그러니까 한은도 원래 이제 구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은의 구두 개입이 잘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구두 개입만으로 안 되고 정부도 뭔가를 액션을 좀 정책도 보여주고 한꺼번에 돈도 풀고 그래서 이 방향성을 한번 꺾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안 푸는 거죠. 왜냐면 더 오르면은 더 이득인데. 근데 이거를 약간 1,480원, 90원 가려고 하다가 1,44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확 내렸죠. 예. 그러면은 달러를 이 포지션을 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면은 이제는 이게 분위기 타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정상적으로 좀 환율이 원래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의 투기 세력까지 약간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내줌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시장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이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주식 투자를 몰빵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 내년 1월 3월에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면은 또 달러를 쓰시는 분들 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경제적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원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거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우려가 되는 면은 사실이고 또 물가도 같이 또 올라가는 면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은 되지만은 저는 그래도 윤석열 시절에 정말 경제를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고 그냥 우리 원화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도 물론 이제 환율이 뭐 1,500원을 넘어서면은 뭐 옛날 IMF 때처럼 뭐 1,800원까지 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이재명 정부가 저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1,400 지금 5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관계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 언론에 나온 통계를 보고 놀란 게 서학개미가 이렇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 사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국내 주식만 사다 보니까 몰랐는데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액이 어느 언론을 봤더니 1,786억 달러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250조 원이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겁니까 지금? 이게 좀 사기가 편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고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거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앱으로 사실은 그냥 쉽게 사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주식 사모으기가 있어요. 아, 주식 3호기요? 그러니까 매일 10,000원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모으기를 오히려 그리고 그런 주식 사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 수수료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사모으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 주식 사모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 작년, 올해가 있으면은 계속 더블이에요 지금. 아 성장률이? 예, 이 해외 주식을 투자액이? 개인이 사모으는 게 야, 지금 그 정도구나. 그 정도로 물론 네. 이제 그렇다고 내년에 더 더블이 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2대8 정도 될 정도로 한동안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와서 달러를 푸는 것과 네. 우리나라가 외국의 달러를 이제 그러니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2대8이었어요 한동안. 엄청난 예를 격차네. 들면은 2만 원어치가 달러가 들어오면은 8만 원어치가 달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역대 최대 수출 흑자를 받네 이렇게 해도 그거를 다 이제 근데 사실 개미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거는 개인의 당연하죠. 합리적 투자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해외 투자 많이 합니다. 이 규모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됐다. 그래서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는 세금에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슬쩍 흘려본 거지 사실. 아, 반응을 본 거구나.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래서 그거 사실 아니다. 구현철이 나와서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도구를 두고 저울질을 해본 셈인데 실제로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미국 주식 정말 이제 많이 삽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저는 국장을 하니까 야 지금 국내장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빨리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은 확실히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국내장이 계속
갈까라는 불안감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확고한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본인이 벌어가지고 예전 60대 70대에 비하면은 버는 소득은 많아졌는데 실제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집을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재테크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냥 해외 주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 값이고 결국 소득만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 가지고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뭐 미국장이 됐든 뭐 국내 주식 시장도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있고 좋아졌죠. 또 앞으로도 이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주식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자산을 증식하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이제 그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본다면은 좀 젊은 세대들이 더 국장에 들어오는 또 그리고 네. 그런 시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또 만들 또 책임도 있는 거죠. 아 윤석열 때 2,300이었어요. 그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천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관심을 갖고 투자하길 바랍니다.